오늘은 문화도시 성북 포럼 시리즈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문화 향유 혁신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하겠는데요. 어제는 역사 문화 관점에서 본 관광과 브랜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심도 깊고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성북문화도시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처음에 저희 이제 성북에서는 성북문화도시센터장을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첫 번째 성북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건왕 대표님이 처음부터 인사말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왕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포럼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귀한 분들을 좀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불과 이제 앞으로 보름 정도 남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이제 조성계획서를 완성하는데 마침표를 찍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쪽에 올해 이제 문화 정책 쪽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이 그러니까 문화 향유에 대해서 그동안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문화 향유에 대한 기대라든지 방향성이 다 다른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문화라는 게 또 우리가 항상 같이 쓰는 게 예술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그러는데 이 범위에 대한 부분도 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립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도 무거운 주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우리 어렵게 모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조성계획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인사말을 들어볼 텐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이 두 분이 계시죠. 강성복 성북문화도시센터장 분의 인사말 읽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성북문화도시센터의 민간센터장 강성복입니다. 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제도 역사 문화 자원을 통한 관광 또는 도시 브랜딩에 대해서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또 저희 지역에 대한 문화 관련된 이제 현장의 이제 진단, 그리고 앞으로 또 모색해 나가야 될 방안들에 대한 심층 있는 또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층위가 사람에 대한 층위도 있고요, 시설도 있고요, 공간이나 인문지리적 어쨌든 또 소외계층, 이런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 향유를 더 혁신하고 확장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적인 어떤 감성이 됐던 그게 생활이 됐던 또 복지가 됐던 정서적인 문화적 영감이 됐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지속적이고 또 올바르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하나의 예를 잠깐 들자면 예전에 한 7년 전인 것 같아요. 성북문화재단 또 문화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예술창작터에서 문화다양성 학술회의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지역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기존의 것들을 좀 더 또 온고의지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답습도 하면서 또 시대 흐름에 맞게끔 더 또 발전하고 또 안정적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모셔놓고 다양한 논의를 또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 포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포럼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원재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이원재님이 그 발제 내용은 문화 다양성 그리고
문화 향유 정책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모셔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가 뭐 일반적인 포럼은 아니어서 성북이 문화도시 이제 예비 문화도시인데 올해 이제 본도시 제안서를 내면서 뭐 앞서 대표님이나 뭐 센터장님이나 사회자도 추진위원장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이슈들을 좀 더 지역 내에서 혹은 전문가들이랑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팀이나 몇몇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좀 깊게도 고민해 보자. 그리고 작년에 또 예비 문화도시 제안서에서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도 많이 이제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주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성북이 문화도시 사업에서 전국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도시죠. 첫 번째가 이제 마포구고 두 번째가 성북구인데 그만큼 이제 근데 사실 또 문화도시가 역설적으로 문화도시 계획들이나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예술에 대한 관심이 또 크지 않다라는 비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뭐 직업으로서의 예술가 예술인들만을 위한 도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이 갖고 있는 가치에 또 주목해야 문화도시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힘과 창조성들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 강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 의견들을 수렴하고 받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저희 계획서가 거버넌스나 그다음 커뮤니티나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왔고 잘 계획돼 있는데 오히려 브랜딩이라든지 도시 전체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또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성북이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쪽 분야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어제도 포럼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오늘 이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제를 뭐 이거 외에도 많은 공론장 심지어 뭐 지금 성북문화재단과 센터와 지역에서 찾아가는 문화도시 이런 활동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하는 걸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이 주제들은 특별히 좀 전문가들 FGI도 2차례 이상씩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 포럼들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이 그 중에 한 주제인데 문화다양성이 그냥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문화다양성이 이제 다음 단계 문화도시와 연결되면 향유의 측면에서도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중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저희가 좀 많은 토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가감 없이 좀 이렇게 제안들을 해주시면 토론과 제안들 해주시면 이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문화 향유 혁신과 확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제가 문화 다양성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 문화 다양성은 지금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매우 뜨겁고 논쟁적이고 갈등적인 주제죠. 왜냐하면 문화 다양성을 이제 한국에서 많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이제 워낙 정책 공급을 강하고 빠르게 하는 나라니까 그 문화 다양성 사업들을 통해서 뭐 다문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 사실 문화 다양성은 문화 주권이라든지 말 그대로 다양성의 가치, 종다양성처럼 문화 생태계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 세계적으로도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문화 다양성 협약을 2009년도에 국회에서 비준하고 이런 과정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한국의 문화운동 진영에서 스크린 쿼터 운동을 비롯해서 문화 주권이나 이제 미국 문화에 의해서 헐리우드에 의해서 획일화되고 있는 사실은 그게 지금 꽃을 피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뭐 요즘에 뭐 한국 K컬처가 에미상도 받고 뭐 상상하지 못한 성과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문화 다양성 운동과 노력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주로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불어권 국가들이 그 미국의 문화 지구적인 글로벌화 이후에 문화 획일화나 이런 과정에서 언어의 문제, 그러니까 프랑스어 불어권 국가들이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런 네트워크나 운동들을 해왔고 이런 실제로 말랑말랑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문화 주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가치고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북이 사실 요 다이어그램이 보시는 다이어그램이 제가 2012년도에 처음 공유성부 원탁회의를 제안할 때 만들었던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오늘 사회 봐주시는 이승훈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공탁 제안할 때 그때 이제 문화 다양성을 좀 도시의 원리로 접근하자. 예, 그래서 얼마 후에 있을 지금은 많이 자리를 잡았죠. 그 성북의 세계 음식문화 축제 누리마실도 원래 이제 전혀 컨셉팅이 없는 그냥 로컬 축제였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그냥 진행을 하는. 근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문화 다양성을 도시의 원리로 좀 접근해 보자. 당시에 저희가 좀 공개적으로 문체부나 정부의 문화 다양성 정책을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화 다양성을 그냥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는 하나의 단일 사업화 시키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너무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그런 공급형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저희가 무지개 다리 사업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도 또 비판을 많이 받았고 너무 무겁고 진지하고 원론적이라는 얘기 비판도 많이 받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자율성이나 민주주의나 뭐 연대 그리고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축으로 문화 다양성을 생각했고 이 다양성이 커뮤니티 내부나 도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이거 원리다라고 이제 화두를 꺼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일시적으로 저런 뭐 선언적인 혹은 제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활동들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연결지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음식문화축제 누리마실인데요. 누리마실은 원래 뭐 이런 축제가 아니었고 그냥 좀 거칠게 말하면은 음식을 파시는 분들이 하루 노점 오셔서 팔고 끝나는 구청 축제였는데 이거를 성북문화재단이 그때 만들어질 때 함께 전면적인 시민 축제로 바꿨죠. 그래서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청과 성북문화재단과 이제 민간이 노력해서 그리고 그 첫 번째 축제를 이제 그 메타 지금 이승훈 대표님이 오늘 사회 보시는 메타와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이야기청 하고 있는 황지연 대표가 있었던 그 좋은공인 제작소 그리고 그게 거버넌스로 만들어가지고 한 단체가 아니라 거버넌스 만들어서 축제를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문화 다양성 이제 성북이 그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대사관저부터 이제 문화 다양성이 그냥 어떤 하나의 뭐 이주 노동이나 다문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우리가 일한 커뮤니티나 이주 노동자들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대사관저와 같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문화 다양성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연결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이제 축제로 전환했고 실제로 지금은 그 축제 준비 과정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그 문화 다양성의 다양한 논쟁적이지만 중요한 가치들 뭐 성소수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문화 다양성의 의제들을 다뤄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주목받는 축제가 되었죠. 그리고 무지개 다리 사업을 이제 제안하고 참여하고 선정되면서 이게 단연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 사업들을 연결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게 오늘 이따 아마 토론해 주실 김지희 대표께서 활동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문화다양성 네트워크를 꾸려서 거버넌스와 뭐 토론과 또 이 과정에서 연구 작업들도 저도 참여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그 조례 그때 이제 또 오늘 또 토론하신 최재현 선생님이 그 조례 만들 때 토론도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셨었는데 뭐 아직 제정이 되진 않았지만 문화다양성 조례까지 성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매월 이런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토론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쪽도 그 성북정보도서관에 다문화 열람실을 오픈하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제가 기억하기엔 뭐 좋은 평가도 받고 상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문체부 장관 상도 받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다다식탁이라고 이제 장희동 쪽이나 석관동 쪽 이런 쪽으로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동네 기반 주간 행사를 그 연결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누리마실과도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개별 사업만이 아니라 성북문화재단이나 지역의 성북 거버넌스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의 문화 다양성의 가치들 연결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사진 잠깐 보시면 제가 성북에서 이제 10년 좀 넘게 활동한 것 같은데 성북지역문화센터에서 되게 좋아하고 기억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문화 다양성을 정말 진심으로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가 뭐 그냥 무지개 다리 사업이나 문화 다양성을 뭐 형식적인 그냥 쳐내는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이
거는 그 K2라는 단체가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죠. 우리 그런 문제가 이제 한국에도 많은데 그 원래 요코하마에서 시작해서 원래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마포에 그 단체가 있었는데 뉴질랜드와 요코하마 그리고 한국에 K2가 지부가 있는데 주로 일본 분들이 오셔서 그 일본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문제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청소년들하고 사회적 문제로 풀어가는 그런 단체였는데 저희가 만나서 적극적으로 초대를 해서 정릉으로 이제 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음식을 파는 걸 해요. 축제나. 그래서 저희랑 정릉시장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일본 음식들을 파는 그런 걸 했는데 그 단체가 이제 누리마실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전부터 거버넌스에도 참여했었고 공탁이나. 근데 그 팀과 이제 서울괴담 그리고 성북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그 이야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짧은 뮤지컬이죠. 이게 뮤지컬하는 장면, 거리에서 뮤지컬하는 공연인데 물론 거창한 뮤지컬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와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게 정말 문화다양성 이게 이제 누리마실 축제의 한 장면이었는데 문화다양성에 대한 진심이었던 게 잘 드러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한 장면 안에 많은 결과, 방향과 가치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뭐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바투카다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었지만 사실은 성북에서 초대를 해서 이 팀으로 저희가 사실은 생활 동호회도 만들고 또 구청이나 재단이랑 협의해서 또 비어있던 유휴 공간을 연습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그 해가지고 사실은 정릉 쪽에 그 소외계층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팀들이랑 팀을 만들어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왔었죠. 이게 이제 누리마실이 갖고 있는 단순히 하루 행사지만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처음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축제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그 성북동의 가게들에서 문화다양성이 뭐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가게에 우리는 문화다양성을 지지한다 이런 이제 피켓도 걸어주시고 그 성북동의 축제 때가 되면은 그 성북문화재단이 참 공을 많이 들였죠. 그 주민들 많이 찾아가고 지역문화협력팀이 다 이렇게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그런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그런 다양성의 가치들을 드러내는 그런 많은 디자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 여기 이따 나오실 김지희 대표님 계시는데요. 전대 이때만 해도 젊었습니다. 카페 별꼴이라고 그 동덕여대 앞에 있는 원래 오랫동안 여기도 이제 진심으로 장애인 활동을 많이 해야 또 장애인 운동을 하고 그러셨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걸 저희가 또 알게 됐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최선영 작가 뭐 지금 뭐 공주에서 활동하지만 이제 원래 지난번 자문회도 오셨지만 최선영 작가가 원래 이제 또 장애인 관련된 예술 활동으로 시작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성북하고 무지개 다리 사업을 같이 저희가 초대해서 그때 저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제 이런 작업들하고 그런 멤버들이 함께 아까 그 바투카다 팀이죠. 팀이고 그래서 최선영 작가도 있네요. 그래서 그 이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제 담론, 연구 그리고 또 어떻게 도시에 일상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럼도 하고 뭐 사례도 공유하고 예술 작가들하고도 만나고 주민들하고도 당연히 만나고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달력표 이제 그 만들어서 이 달력 매달 문화다양성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일러스트가 있는 작가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아마 이 부분은 이따가 김지 대표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다양성 네트워크를 하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셨었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도서관 관련된 연계 물론 다른 시설들도 굉장히 다양히 많이 연결해서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심연향연처럼 이제 이런 정보도서관에서도 이런 활동을 많이 했고 특히 정보도서관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를 개관해서 공간 안에서 이렇게 공공 서비스 혹은 커뮤니티 룸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도서관 자체의 다국어 이용 안내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을 비롯한 기반 시설들과 연결된 문화다양성 환경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부족하지만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엔 더 동네 곳곳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이런
그 음식이나 그 누리마실과 연결되지만 더 일상적으로 더 동네에서 진행되는 이런 다다식탁이라는 활동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제가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것 외에도 뭐 제가 또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성북에 이제 그 다른 데서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정말 극장이 될 수 없는 공간 미아리 고개 극장이라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진 뭐 그 문체부 장관도 오고 막 이럴 정도의 이제 유명해진 미아리 고개 극장이 저희가 처음 비어 있을 때 봤을 때만 해도 이게 극장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의 조건인데 그 극장을 우리가 주민 참여 그리고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거버넌스로 진짜 처음에 워킹 그룹 만들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했을 때 70명이 제일 많은 숫자 워킹에 모였고 정말 울고불고 싸우고 어린이 극장 만들어야 된다, 주민 극장 만들어야 된다, 뭐 예술가 전용 극장 만들어야 된다, 뮤지컬 해야 된다, 뭐 울고불고 싸울 때 다른 뜻이 아니라 다 열정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극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실은 그 상주단체 지정되는 저 극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 백상예술상도 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상 중 받은 것 중에서 구제연출 작품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작업을 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사실은 요즘에 베리어 프리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뭐 지금 우리가 있는 이수열처럼 이렇게 최근에 짓고 좋은 시설들은 상관없지만 거기 사실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시설을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겠다고 옆에 그 재단 그 지역문화협력팀이랑 그 담당 팀들이 장애인 슬럼프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막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작품 자체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건 수어 통역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그분들이 계속 같이 활동을 하셔서 최근에 성북에서 올라가는 극들은 다 그 수어 거의 배우들이 계실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할 정도로 그런 가치가 그냥 보여주거나 행정적으로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뿌리내리고 확장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문화다양성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 그 우리가 뭐 잘하는 거를 자랑하려고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코 아니라 그래도 이게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도시 전체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 그 한국 사회 서울이라는 도시, 성북도 뭐 굉장히 특별한 도시라기보다는 25개의 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화다양성이라고 했을 땐 사실은 여전히 차별과 혐오가 많이 존재하고 문턱도 높고 뭐 그게 장애이든 성소수자 문제든 뭐 어떤 다른 이주 노동의 문제든 다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가져가야 할 과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안할 때 이게 작년에 그 성북 문화도시 제안서의 비전인데요. 그때도 그래서 문화다양성을 그 사업 단위로 넣었습니다. 넣었고 이제 뭐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순환도시라는 컨셉, 지속 가능하고 연결되고 순환되는 도시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한 핵심 가치로 공존과 공유와 순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문화다양성을 이제 넣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의견들 오늘 포함해서 의견을 들면서 좀 많이 주신 분들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완결적이고 크고 좀 추상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 오늘도 이제 문화다양성과 관련돼서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문화다양성으로 물론 이 세부 내용들이 또 이제 제안서에는 있지만 키워드로 보면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지역 대사관저 혹은 대사관저 연계해서 문화다양성 아카데미를 한다거나 그다음 문화다양성이나 생활문화 관련된 일상적으로 문화다양성의 어떤 특히 배리어 프리 관련된 리서치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아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연구소 같은 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결이긴 하지만 성북의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 집창촌이 이제 집결지가 장기적으로 이제 옮겨지는 걸 소멸되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고민을 해보자. 구에서 제안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무조건 뭐 그 섹스 워커들을
대상화시키고 나쁘게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이 있고 또 그들이 이 지역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성북에서 그 일대 직결지 말고도 그 예전에 이제 방석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2차 성매매 같은 걸 많이 했던 그런 데들이 이제 다 비어져 있고 그 공간을 이제 재생하는 걸 또 지역문화생태계랑 성북문화재단이 열심히 또 하셔서 청년 가게들이 또 오픈하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지금 성북 안에서도 재생이라든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문화적으로 기록하고 남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하나하나 다 물론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좀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들었어요. 예, 다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뭐 그 잘된 부분은 그냥 진행하면 되니까 그런 거 생략하고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부족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굉장히 전국적인 모델이 됐고 세계적인 상도 받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상당한 갈등적 의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놓고 문화도시라는 게 잘하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갈등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고 문화도시 활동 안에서 그 갈등들도 충분히 토론하고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특히 문화다양성은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물론 뭐 다 여기 담지 못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다양성을 비롯해서 좀 성북의 지역문화 생태계가 민주주의나 거버넌스 구조 관련해서 좀 더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토론이 있는데 뭐 하지만 어쨌든 그걸 지향하는 거는 뭐 거의 동의하든 동의하든 지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늘 개방 뭐 그 공유성북 언택트이나 성북의 커뮤니티들이나 성북문화재단 활동에서 늘 우리가 지향했던 게 개방성이 또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기존의 한국의 지역문화 생태계들이 그런 배타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잘 운영이 되다가도 침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경쟁하고 갈등하는 주체만이 아니라 협력하려면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걸 더 확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것과 관련된 주제고 사실은 문화다양성은 거기서 되게 중요한 가치죠. 차이를 인정하고 그게 또 성북의 거버넌스가 지금까지 비교적 활성화되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이 주제 관련해서 최근에 오히려 이제 성공의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그걸 둘러싼 이제 여러 가지의 또 그 요구들이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래 있었던 분들인데 오히려 지역에 오래 있었던 분들인데 그 오래 있었던 것이 늘 새로움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거나 위협받는 분들의 또 목소리도 있고 또 최근에 젊고 아예 새롭게 등장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이라는 건 로컬이라는 거는 함께 이제 공존하고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성장해서 떠나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화, 협력 이런 게 문화다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죠. 이제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체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너무 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업 구조에 너무 완결성에 집착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추상도가 높다. 그래서 사업이 좀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규모 자체가 또 너무 크다. 뭐 이게 뭐 도시 정책 전부를 담으려고 하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문화 다양성의 좀 가치와 원리 알겠는데 핵심 사업이 좀 있어야 된다. 선택과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시민주도 사업이 필요하다. 근데 너네가 시민주도를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실제 사업을 좀 보면 실제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만한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향유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급하는 사업의 대상이자 수동화된 향유 자체가 원래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향유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거는 이제 공급 정책, 행정이 주도하는 한국의 특성상 문화 정책이 20년 사이에 굉장히 고도 성장하면서 이제 정책들을 공급하게 되면서 현장이나 주민들보다는 정책 전문가들이라든지 행정 단위에 공급을 하고 그걸 마치 이제 소비자처럼 심지어 이제 고객이란 단어, 시민들을 이제 시민권을 부정하고 고객 서비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향유 정책들을 펼쳐간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민들이 실제로 주체화되고 시민이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원래 본질적인 향유에 대한 이제 사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성북 제안서가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좀 계몽적이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으셨어요. 너무 정책 언어, 너무 이제 뭐 이제 오히려 그래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느낌은 굉장히 좀 계몽적으로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층의 사업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다양성 사업이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여기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문화다양성이라는 것도 성북의 수많은 원래 성북문화재단 원래 활동도 있을 것이고 구청 활동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민간인 활동이 있을 텐데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 문화도시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 사업 같은 걸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도시 문제 전반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가되 문화도시 사업에 5년 동안 해야 될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언어에서 현장 언어로 이제 좀 너무 정책 언어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심사용 제한서기 때문에 한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런 사업 그 홍보물이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몽적이고 정책주적인 느낌보다는 좀 주민들이 보더라도 혹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더라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표현과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반영할 것인가. 뭐 이 현장 안에는 정책 현장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현장도 있을 것이고 예술가들의 현장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현장이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있고 일상적이면서도 작동하는 그러한 언어들 이렇게 우리가 문서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이 계속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문화다양성 이제 성북을 떠나서도 문화다양성이 사실은 향유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향유라는 거는 우리가 치유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이견이 있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근육들, 그런 힘들, 그런 시민력들은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그런 거에서 사실은 다양성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도시의 문화 환경으로서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이제 자유를 존중하고 시민들 활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연구자들이나 계획자들이 실제 게이 지수라는 게 있죠. 게이 지수 유명한 그 게이 지수가 이제 게이가 살기 좋은 것을 지표화, 지수화해 가지고 도시를 평가하는 건데 게이 지수가 높은 도시들이 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차별이 없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게이 어린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성북도 이제 어린이 특화 도시인데 어린이들이 살고 좋은 도시에 어른들이 살기 힘들 리가 없잖아요. 어린이 몸에 좋은 음식이 어른에게도 좋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화 다양성이 확장된 도시들이 이런 보편적 환경이 당연히 창조적인 도시들이고 대부분 그리고 발달된 도시들일 수밖에 없죠. 문화 다양성 그래서 그런 환경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적 활동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순혈주의라든지 이런 거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잡종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이런 거 주장하는 것처럼 다양성들이 이런 이제 오히려 뭐 그걸 뭐 성장력이라고 뭐 경쟁력이라고 표현하던 자기 동기라고 표현하던 이제 중요한 에너지인 것 같고 그리고 도시의 환경이 그렇게 보장돼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다양성과 주체성으로서의 문화향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공급해주고 이용자로 전락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동기화된 그런 이제 향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즐기는 그런 향유로서 하려면 다양성과 주체성이 핵심인데 도시문화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도시에 당연히 질적 권리라든지 양적 질적 권리들이 확장될 수밖에 없죠. 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 그런 공간들이 자유롭게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도 결국 도시의 질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뭐 향유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뭐랄까요 예전에 뭐 아마추어 프로 이런 기준들도 이제 우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전문가들 중요한데 이 여러 스펙트럼 안에 주체들이 있는 거고 그 주체들이 이제 그것을 자기 성장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중에 프로와 직업 혹은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일로서 뭐 예술이든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지만 그걸 자기의 삶에서 직업이나 가장 우선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잠깐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체성, 다양성과 주체성으로서 이제 문화향유가 되려면
사실은 수동적인 문화 향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주체의 자기 주도적인 문화 향유 환경을 형성하는데, 이걸 형성하려면 사실 문화 다양성을 매개라기보다 문화 다양성의 관점과 철학과 환경이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력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힘이 길러지는 것이 결국 문화 다양성이다. 그래서 그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협력의 문화 환경을 만든 시민력.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이 혐오 문제 막 이런 얘기할 때 결국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뭐 그게 정치든 뭐 문화든 이런 것도 사실은 시민들의 힘이 성숙해지고, 우리 맨날 말 성숙한 시민의식, 뭐 그 예를 들면 전 되게 안 좋아하는 건데, 그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교양 있고 이런 성숙함을 문화로 많이 설명했잖아요. 여기는 문화 화장실입니다. 요새 그런 거 써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린 문화 시민입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런 교양 있고 성숙한, 뭐 그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문화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민력들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자 시민력을 형성하는 환경의 대목인 과정이, 하나의 순환 과정이 문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문화 다양성을 통한 문화 향유 환경을 확장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다음 사회적 소수자들의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걸 성북 문화도시의 이제 문화 다양성 사업의 4가지 방향으로 삼자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있었던 사업들 좀 이렇게 조정해 보자라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좀 문화 다양성, 뭐 이제 아직 워딩이라든지 뭐 이거는 좀 더 오늘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고, 또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구체화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서로 연결성을 높이자고 제안을 해서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 너무 추상적이고 넓어서 이거를 이제 세계 누리마시를 문화 다양성의 플랫폼으로 삼자라고 생각했고, 원래 다른 트랙에 축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하려고 그러고, 축제학교를 언제나 우리가 365일 이제 축제 아카데미 축제학교를 통해서 그런 문화 다양성의 주체들,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축제 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획자학교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축제학교를 통해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서로 상호학습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다다 식탁을 확장하자. 그래서 동네마다 이 그 음식 문화를 매개로 그런 그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 향유 활동으로 다다 식탁을 성북의 동들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그것들이 여름이 되면 그걸 좀 더 뜨겁게 토론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캠프 같은 걸 열어서 문화 다양성 정체성들을 시민들이 직접 시민력을 만들고 확장하는 캠프를 갖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리마실로 연결되는, 이렇게 좀 사업을 재조정하는 거를 제안 드리는 거고요. 요거 이제 제안이니까 오늘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좀 확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다양하고 주체적인 문화 향유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향유를 공급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들의 도시 환경으로서, 문화 다양성 환경으로서 만들고, 그래서 공존과 공유를 향한 이제 이런 것들의 활동을 통해서 도시 가이드라인, 뭐 포틀랜드 이런 데처럼 도시의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문화 다양성 가이드라인, 거기에 뭐 장애의 문제, 뭐 여러 가지의 도시의 차별이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관리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그 힘을 문화도시 5년 동안 문화 다양성 관련된 프로젝트로 진행하자, 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따 자유롭고 편하게 의견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2부 토론 시간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희 이야기 상자 대표 모셨습니다. 김진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정책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정윤주 성북구 의원 모셨습니다.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사업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로 최혜자 선생님이 먼저 토론의 시작을 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 내용 중에 문화 다양성이 사실은 아름다운 얘기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민주주의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말이 예뻐서 민주주의지 사실은 얼마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잔혹한 과정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화 다양성도 너도 나도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고 해피엔딩일 것 같지만 그 스타트 지점은 혐오와 갈등과 증오와 폭력과 뭐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문화 다양성이고 우리 사회는 그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이 갖고 있는 이 의제를 문화도시 하는 가운데에서 다 털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거고 우리가 인식하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어떤 깊이만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관련되어서 이게 사실은 철학이나 관점이나 태도와 관련된 문제를 뭔가 가시화하고 물성 있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렇지만 성북 같은 경우는 전환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다양성 관점은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처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좀 동향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4년에 한 번씩 유네스코에서 문화 정책을 권유하잖아요. 각 나라에 2018년도 권유한 내용이 이제 2020년까지 끝나서 올해 이제 새로운 권유 내용들이 나올 건데 2018년도 권유 내용 중에는 문화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참 독특하게 2018년에는 거버넌스면 거버넌스지 문화 거버넌스는 뭘까?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 거버넌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2020년도 그 이제 9월달에 문체부 각국에 있는 문체부 장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게 이제 몬디 아킬트 뭐 2022 뭐 이런 이름으로 할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요 이슈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증오와 갈등과 그다음에 이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전락돼 있는 이 시대 문화는 뭐 할 건가 이게 첫 번째 주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도 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생태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함께 공존하는 문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핵심 주요 이슈로 나와 있던데 바로 이제 그게 문화 다양성과 연결되고 아마 전환 도시를 꿈꾸는 성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동시대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아마 찾아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안 주신 내용 보면은 성북 그 누리마실 축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해서 축제 학교 사실은 문화다양성 관점을 가진 많은 시민들 또는 활동가들 또는 그 기획자들을 좀 발굴하고 같이 공유하고 뭐 양성한다는 표현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다식탁은 아마 시민들이 함께 다른 것들을 만나는 그런 접점의 기회들을 만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지개 캠프는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대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문화도시 4년 차잖아요. 근데 정말 바지런히 개미처럼 일하는 문화도시는 나중에 눈에 안 띄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래서 이 문화도시를 할 때 보니까 이게 문체부 평가에서는 항상 최하점을 받고 있는 도시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진짜 자기네가 문화도시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문화도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문화도시야라고 하는 자부심 뿜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위로 탁 뛰어 올려서 사람들한테 와 맞아라고 하는 이런 사이다감, 이런 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도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을 봤을 때 이 문화 다양성과 관련되어서 조금 철학과 관점으로 연결되고 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층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메타 환경으로서 그냥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확 그냥 공중에 뿌리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캐나다를 밴쿠버서부터 쭉
전체를 이렇게 횡단한 적이 있었는데 서에서 동으로 횡단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캐나다인데 퀘벡주로 들어가니까 몬트리올이 다르고 같은 퀘벡주인데 퀘벡 시티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다 다양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양한 중에 한 요소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야라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퀘벡 시티에 들어가니까 아니 이놈의 도시는 맥도날드가 왜 남색이야? 이런 느낌. 맥도날드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남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코발트빛 나는 청록빛 나는 남색이랄까 아무튼 하나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약간 푸르둥둥한 색깔인데 매우 귀족적이고 이쁜 색깔이었어요. 근데 왜 퀘벡시티는 이 색깔을 갖고 있지? 라고 하는 게 그들한테는 그게 정체성으로 느껴지고 캐나다 전체 사회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삶의 어떤 가치로 느껴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로 사인으로 좀 올려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코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미세한 코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 다양성과 관련돼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상징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약간 컨셉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 어디를 가든 다 문화 뭐 전환 그다음에 다양성 뭐 이렇게 있다든지 어쨌든 그 아름다운 어떤 표현들로 사람들의 생각들을 마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요소들이 좀 공중에 좀 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화 다양성이 일일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 개선으로서 저는 뭐 여기 발제하신 이은재 선생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영국의 그 예술위에서 그 문화 다양성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수많은 걸 다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4개만 딱 건드려서 얘가 되면 다른 것도 다 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은 자동으로 행복하지. 장애인이 편리하면 우리는 누워서 다니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딱 코드 몇 가지만 찝어서 집중적으로 지표 관리를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이 결국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저는 상층 메타 환경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실질적 개선은 어떤 지표화시키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은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수시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내부의 어떤 조직을 갈등관리위원회나 아니면 뭐 갈등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뭐 주민 참여 뭐 재판 퍼포먼스 비슷한 어떤 약간의 놀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대응의 어떤 인식들을 좀 가져 나가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구청장이 뭐 권유를 한다든지 약간 어떤 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권유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행동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수자가 행동을 변해봤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수자가 변해서 나와버려야지 그림이 달라지고 풍경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수자가 실제로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활동들, 소수자의 등장들을 유발시키고 등장을 촉진하는 그룹들, 그다음에 그 등장 자체가 매우 공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실제로 소수자들이 등장을 해서 뭐 80대 노인들이 우리도 이런 존재야라고 등장을 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옛날에 영화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도 그런 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몇 가지 좀 갈래를 조금 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문화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것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갈등의 연속성이거든요. 실제로 끝나지 않는 결국 어느 단계가 넘어갔을 때 또 다시 갈등이 생겨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은 하나의 프로젝트나 하나로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건 꾸준히 도시가 가져갔을 때에 있어서 그 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최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 있으시면은 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먼저 좀 대답을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워낙에 빨리 말하고 또 잘 말해서 질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래는 그래도 조금 있으시니까 또 질문 있으면 제가 한번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10분 동안 그 토론을 시간을 하시는 거죠. 아마 그거에만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김지 선생님께서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또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입니다. 네, 저는 저도 발제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수정보안에서 구체적인 사업화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뭐 어떤 측면에서는 좀 뭘 잃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또 저희가 작업을 같이 하고 이해를 할 때, 인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화도시를 계속 준비해 나가면서 나가는 방향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것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축제학교라든가 다다식탁은 저희가 지역에서도 계속 해오는 것을,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말하면 어디선가 정말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쌓아오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어떤 전통이 있다면, 사실 전통이 있는 것은 또 반대로 약간 고정점을 계속 뭔가 찍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약간 이 플랫폼화하면서 계속해서 변화의 시점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고, 뭐 이런 부분에 좀 관리를 어떻게 잘할 건지, 그리고 아까 이승훈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간을 가져가고 과정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과정마다 어떤 변화의 지점에 주목할 것인지를 좀 잘 포인트를 잡아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거 들으면서 사실 이제 문화 다양성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인권 차원에서의 문화권 관련된 부분은 뭐 지역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인지가 높아지고, 뭐 지역에 뭐 이렇게 공연만 해도 사실 배리어 프리 전문가, 매개자 뭐 이런 식의 약간 직업군화 되어가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어가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동시에 아까 그 최혜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체성에 대해,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다양함을 추구하는 거, 이 부분이 이 문화권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잘 붙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잘 융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항상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민은 주도성, 뭐 주체성 이 얘기를 하고, 예술가는 자립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여기는 자립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술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생계 중심의 그 어떤 다양성, 생계 중심에 되게 버라이티하게 되게 다양하게 뭔가를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안에서도 다양한 예술 작업에 이제 뭐랄까 융합이라든가 복합 뭐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성북은 이제 공유성북 원탁회를 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조금 커뮤니티라든가 네트워크의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도 이제 시민력을 계속 뭐랄까 본의 아니게 높이는 작업들을 좀 어느 정도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차원에서는 좀 지역 기반의 이런 문화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체성을 이제는 좀 실험하고 변화하고, 우리도 이제 좀 몇 가지 패턴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뭐 이 말씀 드린 건 저희가 초창기부터 사실 형식적이든 어떻든 간에 공개주의를 표방하고 오픈 커뮤니티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결정권을 계속해서 누구나 새로 들어오든 지금 들어왔든 뭐 이전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든 동일한 결정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것을 실제로 커뮤니티 안에서도 계속 구현을 해봤고 이런 상태였고, 그거를 또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잘 나름대로 좀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당연히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관심 있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근데 들어왔다가 라포 형성의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 잘 버티지 못하시면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원래는 사실 이런 공개 차원에서 내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결정권이 되게 형식적인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정보도 경험도 라포 형성도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이 결정권이 좀 약간 잘 발휘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발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요즘에 좀 저희가 겪고 있는, 저희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진짜 약간 뭐랄까 이런 되게 구식인데 세대가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이제 많이 뒤처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협력에 대한 내용성에 대해서도 서로 바라보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원래 이 커뮤니티는 이런 방향성, 저 커뮤니티는 저런 방향성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미 이제 저희 안에서도 다양한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생기고 또 그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랄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논의하면서 이해가 되거나 그러면 이 접근도 뭐 사실 옳고 저 접근도 다 옳게 되는 거죠. 사실 정답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단단해지려면 이런 거를 많이 논의해서 잘 다독거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이 다양한 것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하나에서도 공존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너무 버거우면 이렇게 커뮤니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긴 이런 패턴, 저긴 저런 패턴을 서로 잘 이해해서 정체성은 저런 거구나라고만 이해만 해도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시민들이 들어올 때도 이 진입장벽이 서로 너무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약간 뭐랄까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자립이나 주체성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독립문화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뭔가 이런 독립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지점으로 좀 고민을 해가면서 잡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약간 하나 조금 장점은 저희가 별거 없는데 어떻든 성북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꽤 오랫동안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술 자체가 좀 거대한 매개 분야가 돼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시민이 요리를 잘하시네 그러면 우리 행사 때 축제 때 뭐 이걸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문화 차원에서도 약간 중개소를 한번 해본다던가 이런 이제 좀 시도가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 매개자를 한다던가. 저희도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잘 안 됐거든요. 지역 정보도 굉장히 작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 계획에서 수정 보완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서, 그리고 실제 이런 뭐랄까 예술 차원에서 뭔가 문화를 같이 확산하는 어떤 매개자의 어떤 차원으로 해서 좀 접근해서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용이할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뭐 어떤 워딩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이제 뭐랄까 만약에 뭐 이게 또 논의되고 괜찮다라고 하면 그런 워딩들이 조금 약간 녹아나는 어떤 식의 방식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지 대표님께서는 어차피 지금 계속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고 이 과정을 하셨기 때문에 되게 현재의 성북에 대해서의 그 다양성의 현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리마실이나 이제 향후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축소됐다는 느낌도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었을 때 아마 이런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다음에 때 질문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로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진환 팀장님께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순서가 저희 이렇게 성북의 외부에서 내부에서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조금 이제 드리는 게 좀 약간 그냥 너무 외부자적인 시선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자극들에서 보는 걸로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이제 성북 문화도시 관련해서 다른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것들 나오는 이유들 중에 상당수도 이제 진짜 그러면은 우리 지역 안에서 뭔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공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는 분들을 사실은 찾는 것들이 제일 먼저 조금 이제 제일 기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그 전에도 드렸는데, 저도 이게 뭔가 문화도시 사업계획서안에 어떤 식으로 잘 들어가야 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술교육 그쪽 분야에서 팀장으로 된 거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예술교육에서도 서울문화재단도 이제 그 대부분의 예술 사업들은 이제 다 뭔가 프로그램을 올리고 신청을 받아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그게 뭐 다양성이라 하더라도 뭐 어떤 거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이제 학교예술교육 TA라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예술교육 TA라고는 또 이제 키움센터, 이제 돌봄 시설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들은 학교나 시설 단위로는 신청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기존에 이제 사업들을 원래 하던 사람들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 이제 보편적인 이 보편 안에서 다양성들이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좀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많이 모색될 필요가 기본적으로는 있다. 저도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 애도 이제 그 초등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확실히 요새는 공립 유치원 다니니까 한 반에 이제 2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이제 외국 이름, 진짜 뭐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막 이런 애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다양성들을 아까 말한 대로 갈등 분명히 잔존해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갈등들도 내 생활 세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뭔가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냥 생활 현장들이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사람들을 따로 뭔가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찾아서 누군가를 선별을 해서 보는 것보다도 진짜 혹시 그런 현장들에서 우리가 예술 사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좀 뭔가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이 진짜 다양성과 지역과 시민이 만나는 거에, 도시가 만나는 거에 감각이 뭐가 될지 기본 찾는 그런 사업들이, 제가 또 예술교육 분야에서 일하니까 예술교육 사업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보편적 시민들을 오히려 만나는 것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진짜 여러 다양성들이 이미 잔존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예술교육 사업들에서 볼 때 진짜 되게 뜨끔뜨끔할 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특히 뭐 학교 교육에서도 요새 장애 학생들 통합 교육도 많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술 교육가 분들도 내가 평소에 딴 데서는 그냥 뭔가 어떤 몸짓을 흉내를 낼 때 그게 장애에 대한 뭔가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못 해봤는데, 아예 뭐 진짜 어떤 아이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뭐 이렇게 심적인 타격을 받는다거나 그냥 자신이 뭔가 어떤 예시 움직임의 하나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나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뭔가 다양성은 진짜 진짜 어떤 뭐 성소수자 뭐 장애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우리 진짜 그 다수자들이 소수자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접근되는 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구조적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미 성북에 뭐 진짜 학교든 뭐 어디 노인정이든 진짜 돌봄 시설들이든 이런 데 있는 진짜 좀 계속해서 생활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거기서 이제 예술이나 문화로 같이 여러 고민들 하고 있는 케이스들과 조금 이제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일단 좀 많이 늘려보는 것들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 있었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예술치유부가 이제 저희가 성북구에 반납을 했더니 그게 다시 이제 서울시 키움센터로 올해 이제 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거점형 키움센터들이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좀 문화예술 체험 쪽으로 돌봄하고 같이 결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제 권역형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 센터들을 점점 더 계속 만들고 있는, 다음번 만들어지는 게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저 강북 미아에, 그래서 기름하고 바로 진짜 2, 3분 거리에 있는 데에 하나 또 만들어져서 뭐 여러 가지로 예술교육 쪽에서도 이런 가능성들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목소리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로는 성북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지금 나왔던 것들 외에 어떤 환대하는
정신 아니면 인프라 이런 것들도 계속 강조가 많이 되고 그런 게 사업에서도 조금 녹아도 좋지 않을까. 특히 그게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 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조금만 더 뭔가 구체적인 결실들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이게 자치구 기초지자체 안에서 이런 정도로 그 다양성에 대한 것과 예술의 그 특히나 인프라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얘기하는 데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들하고 조금 또 얘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축제학교 같은 것도 약간은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문화 다양성이 거버넌스나 이제 생활문화 특히나 생활예술 쪽 정책에서 기초적으로 깔고 있는 부분들하고 너무 이제 사업의 기본 개념에서 겹쳐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성북 문화도시 안에서도 거버넌스 쪽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사실 그쪽에서 사실 오히려 그 거버넌스란 게 더 다양성들 구성이나 욕망에 있어서 다양성도 담아야 된다는 쪽으로 그쪽에서 조금 더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주체적인 시민 아니면 시민이 더 주도적인, 사실 그럼 그게 반대항이 있는 거잖아요. 예술인이 주도적이면은 이게 시민이 주체적이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가볍게 뭔가 참여하고 하시는 분들은 주체적인 시민이 아닌 건지, 사실 반대항으로서 그런 게 좀 가정이 되는데, 이 축제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임팩트 있는 조금 더 문화 다양성에 있어서 집중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축제로 그걸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축제가 조금은 더 근데 확실히 문화도시 사업이나 아니면은 성북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서의 조금 더 양식적인 면들, 혹은 아니면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자체가 우리 주민들의 마인드나 그런 데 좀 더 영향을 확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임팩트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바로 축제에서도 이제 더 이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쪽으로의 축제 학교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제 조금 그 문화 다양성에서 할 때 되게 너무 많이 섞일 것 같은, 축제에 대한 얘기, 시민 주도성에 대한 얘기, 이제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 핀트들을 잘 잡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생활문화 쪽 사업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주목했던 것들이 오히려 문화 다양성에서 주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반대 방향에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민들이 뭔가 직접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예술가가 뭐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 혼자서 뭘 하는 게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쪽으로 생활문화 사업이나 문화다양성 사업이 같이 조금 조인되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지개 캠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실제로 우리 뭐 그 아동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든 뭐 복지나 돌봄이나 이런 쪽이든 아니면 뭐 대학교든 아니면 우리 일터든 이런 데들에 있어서의 조금 더 생활 세계에서의 얘기들이 먼저 취합이 되면서, 근데 이런 것들 캠프로 진짜 1년에 한 번씩 어떤 자리들 마련해 보는 것들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뭐 진짜 여러 가지 할 것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문화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더라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프라 전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거 말고 뭐 이제 요새 복지 쪽에서도 영케어러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꼭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매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게 단순히 축제 기획자가 뭐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이슈들 접근할 수 있는 조력자들, 매개자들에 대한, 이게 꼭 문화적 매개자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금 지원 정책들이 뭐 문화나 예술 영역 안에서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공연 쪽에 장애인 조력자들을 적극적으로 대거 고용하는 뭔가 뭐 정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임팩트 있게 하나 정도 만약에 예산들만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온갖 이런 내부적인 상황들을 혹시 잘 모르고 말씀드렸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좀 더 재단에 계시고 선문화재단에 계셨기 때문에 더구나 생활문화 쪽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나 또 하나는 그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찌 보면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플랫폼으로서는 가능하지만 보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지향점이나 갖고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어떤 소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계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법정 문화 도시에 있어서의 문화 다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윤주 성북구 의원님께서 한번 이거 보시고 또 나름대로 생각 드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의원 정윤주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문화나 예술 쪽으로는 뭐 관심은 언제나 많고 또 정책에 대한 흐름도 잘 나름 그래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구의원이 아닌 일반 주민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겁고 어렵다. 저는 좀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구의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성북구에서 나고 자라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변화나 흐름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주민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화가 다양한 문화들을 향유하고 또 접해보고 또 축제에도 참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주민들한테는 가까이에서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벤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행사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이후에 주민들이 지속해서 활동,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향유하고 다시 그걸 뭐 배우거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후속 사업들이, 후속 프로그램들이 이게 수반이 되어야만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즐기고 끝났네. 저는 그런 평가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에 스며들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성북은 이런 거가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대표할 만한. 그래서 아까 그런 플랫폼으로 누리마실 축제를 생각하신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런 축제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성북의 문화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스팟, 거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역사나 문화를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며 가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도시에서는 원래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기는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다다식탁이나 누리마실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좀 성북을 대표하고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누리마실이나 다다식탁이 성북을 정말 딱 대표하는 걸까? 성북의 색깔을 드러내는 걸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성북을 대표하는 연극, 그러니까 간송 미술관이 있잖아요. 뭐 간송의 삶을 주제로 한 그런 딱 표방할 수 있는 연극이라든지 또 기념을 할 만한 그런 문화 예술인들을 잊지 않고 그런 그분들이 남기신 업적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아까 또 이 문화 다양성을 말씀하시면서 융합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 이거를 우리 성북에서 뭘로 융합을 얘기할 수 있을까 조금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정릉 우리 정릉 이동에 정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대 주변이 정원 축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마을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정릉을 가려면 아리랑 시장을 지나야 되고 또 아리랑 시장 바로 인근에는 정릉천이 있고 거긴 또 정릉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띄엄띄엄 따로따로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정릉만 느끼는 거고 아리랑 시장, 정릉 시장은 전통 시장만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들이 다양하게 좀 엮여지고 우리 거다, 이건 우리의 성북이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하려면 정릉과 아리랑 시장, 정릉청, 정릉시장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나 환경들이 조금 일관되고 내용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이제 문화나 예술이 공유도 되고 또 순환도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이런 문화예술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들로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챙기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궁금했어요. 저는 이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이제 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화도시 지금 본도시 이 공모를 앞두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과 또 주민들이 문화나 예술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같이 고민해서 좀 사업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희 구의원들이 지금 임기가 시작한 지 아직 100일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비문화도시가 이제 선정이 되고 그 선정이 됐다라는 것에는 모두들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구의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런 단체들도 지금 뭐 구청도 마찬가지고 힘쓰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도 들어갈 수 있게 이제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구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교육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그러면 이 문화도시 사업을 좀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통일된 관점으로 의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그러면은 이제 많은 쪽에서 다가가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금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성북구를 더 폭넓게 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또 그 향유자의 관점에서 또 보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 선생님 가시기 전에 이제 그래도 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더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 조금 더 있어도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포럼이나 이렇게 할 때 저도 그렇고 진한 팀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구성원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걸 항상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바깥에서 보는 시선으로 또는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는 시선으로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쭉 보면서 결국은 성북은 순환, 공존, 공유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전에 순환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 라임이 안 맞는데 약간 이제 이런 이게 불편함이 저만의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 위한 핵심 가치로서 조금 이렇게 순환이 다시 들어가는 게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고민이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얘기하자면 다양성을 사업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성은 그냥
알게 모르게 배우고 알게 모르게 그냥 아유 그래 그 사이좋게 지내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하는 이 환경이 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좀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한 채 어떤 상이 잘못 박히면 그걸로 사람들이 그냥 싸움판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몇 도시에서 뭐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문화 다양성이 동성애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조례니 뭐니 문화 다양성에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데모에 시달리고 이렇게 돼서 어떤 상을 좀 갖는 그런 것들을 좀 크게 이 플랫폼으로 묶을 게 아니라 조금 위로 좀 띄워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막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데 사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데, 실제로 다양성은 파열음에서 성장하거든요. 그냥 성장은 안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제가 봤었을 때. 소위 다양성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다수가 부족한 쪽, 처음에 시작이 안 되는 쪽은 대다수가 처음엔 구조에서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행정과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어떤 주체 세력과 큰 돈, 아니면은 소외하는 것과 기득권, 이런 속에서 큰 파열음 나면서 발전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솔직히 법정문화도시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성북의 전체적인 문화 다양성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으로 딱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좀 얘기가 많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진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착하고 가시적이고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서의 축제라고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관여를 저는 안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점에서 따지고 보면 되게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착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법정문화도시라고 하는 거가 있었을 때 대다수 최근에 요구되어지는 거는 상징성과 목적성에 대한 부여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이제 다른 점들에 대해서를 하게 되잖아요. 되게 이제 가시적이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의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는 정책의 의도에 의해서 벌어졌던 문제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성북이 착한 부분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도 가장 착하고 가시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로 봐요. 아주 솔직해서는 성북에서 좀 더 파열음 나는 것이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하나는 어차피 이것이 뭐 학력고사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속에서 지금 이 포럼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의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역할을 했던 성북에서는 아까 이렇게 그 주체를 찾아내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많이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쭉 해오셨던 관점에서의 이진우 성북 문화재단 도서관 사업부장님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발제 잘 들었고 또 토론자분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화 다양성, 그다음에 문화 향유의 지향점들을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대강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은 있는데 이 생각이 사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쭉 했는데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당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념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막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어떤 사례로만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이 이게 어디까지 포용이 되고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라는 것이 막연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이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향유의 경우에도 아까 정리해 주셨을 때 자기 주도성의 방향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지향점은 저는 분명히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 문화 향유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미술관에 그냥 가서 전시를 보는 거는 당연히 일회적인 관람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떤 설계의 과정들을 거쳤느냐,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사실은 관람이라는 경험이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그런 지향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향유에 진입하는 단계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이 되게 폭이 큰 단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공급형에서부터 자기 주도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이 큰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 내므로 해서 저는 지역에 정말 무수한 활동들, 무수한 기관, 단체, 주체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꿰기만 해도 우리는 되게 잘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꿰어야 되는 건지, 또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도 아, 나는 문화도시랑 내가 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 라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는 이것도 문화도시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조금은 폭넓은 개념들을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요즘에는 그 단어, 용어에 대한 좀 혼란 또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올해 좀 진행되었던 활동 중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아까 이제 도서관 얘기를 하셨었지만 이게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던 다시 만난 세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누구나라는 세대를 구분하고 그 세대에 따른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세대의 경우에는 아리랑 어린이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해서 축제를 같이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주체적으로 어린이 선언문도 만들었고 이후에는 노원하고 중랑의 어린이 도서관들이 같이 만나서 어린이 공론장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특화 도서관이 월곡 꿈그림 도서관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청소년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기획한 청소년 축제들을 만들어냈고 또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서 잘 살 수 있지? 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어른들이 또 마을 배움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공론장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조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도 정릉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보는 공론장도 열었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40, 50대, 60, 70대 어른들도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청년 시민 목고지라는 축제가 또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도서관들이 또 청년을 주제로 하는 컬렉션들을 그 축제 기간 동안 함께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노인의 이야기를 청년 예술가가 예술 콘텐츠로 만들어서 노인에 대한 이해나 인식, 또 환대, 그리고 세대를 연결시키는 그런 이야기청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누구나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한책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한책 추진단이 한 지금 1,5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왜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에서 보여지는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 시작이 되게 된 배경은 그 문화 향유 지표에서 성북구가 시민의 참여 폭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래 그럼 도서관이 또 문화 향유 이쪽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세대를 나누고 전 세대 어린이부터 노인 누구나까지 전 세대를 나누고 세대를 구분해서
그렇게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사례를 쭉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다 보니까 저희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지역의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쭉 협력을 하고 저희가 세대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세대가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청소년 세대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이게 세대를 좀 넘나들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안에서 순환되면서 향유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시작했던 것이 거버넌스가 조직되고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주도적인 축제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북이 그동안 쭉 해왔던 문화 다양성을 기본 원리로 해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이렇게 좀 운영하고 그동안 사업들을 운영하고 풀어왔던 그런 활동 방식, 철학 이런 것들이 기획자뿐만이 아니라 이젠 시민들에게도 좀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거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게 예년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졌어요. 물론 예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협력하고 뭐 이렇게 기관들이 협력했던 건 있었지만 그 폭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확대가 되고 이게 그냥 이례적인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거버넌스로 이어지고 공론장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도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도서관은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 도서관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상주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을 상수로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이 진행이 되고 또 다양한 실험과 도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들, 예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더 큰 폭의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이제 문화 다양성의 축제로 대별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변화되어지는 흐름들, 특히 올해 이제 예비 문화 도시가 되면서 더 큰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성북구가 가지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 계신 토론자분 중에서 그 이원재 대표님한테 뭐 질문할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시면은, 없으시면 그러면은 이원재 대표님이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아마 이제 하실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다 묻고 답하기는 아니고 말씀하신 거에서 뭐 보탤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보면, 일단 말씀하신 거는 크게 제가 뭐 생각이 다르거나 그런 것 같진 않고, 얘기해주신 뭐 인사이트 또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술이 아트카운슬, 영국 아트카운슬 관련된 그 지표들, 우리가 이제 아까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리 체계랑도 관련돼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걸 지금 그 김도영 박사 쪽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지표랑 관리 체계도 같이 제안서에 포함될 텐데, 이제 뭐 그거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왔고, 그 부분에 이제 좀 핵심적인 지표들, 그리고 그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성과 체계 관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변화 이론에 근거해서 워크숍을 몇 차례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거고, 그때 이제 오늘 이야기된 문화 다양성 부분도 이제 한번 그렇게 또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김진환 팀장이 이야기하신 문화예술 교육 쪽은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전체를 다 오늘 토론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15개 사업 구조를 지금 오늘 오전에 그 논의했을 때까지 10개 정도로 이제 좀 압축적으로 그 연결시켜서 하는 걸 좀 논의를 하는 상태고, 그 10번째 이제 그래서 3개의 이제 사업 구조로, 이제 사실 그 지금 사업 구조에 공정 공유 순환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원래 공전은 이제 그 주체
창의적인 주체,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술인이라는 걸 뭐 어떤 특정 직업군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 문화도시라는 게 결국 창의적 주체라는 걸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에 우리가 뭐 지난 정부 국가비전 저도 그 국가비전 수립할 때 위원이었지만 사람 있는 문화라고 제목을 뽑을 정도로 사람이 없는 문화 정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다 비정규직의 문화 도시도 이제 사실 다 비정규직.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지속 가능성의 문제, 주체, 사람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좀 그 세 가지 과제들을 뽑은 거고요. 두 번째 공유 이제 커먼즈 이쪽은 자원, 공유 자원의 연계 전략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도서관이라는 게 중요한 이제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과 관련된 커먼즈 공간이라고 보고 있고 또 성북이 그만큼 커뮤니티 도서관 정책을 국가 정책을 이끌 정도로 앞서 왔고 그렇게 좀 연결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 그런 포함해서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대학을 지금 좀 더 포커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이 많다 얘기는 계속 하는데 사실 성북의 여러 가지 그 공간적 조건이나 자원적 조건에서 대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포커스해서 지금까지도 해온 것들도 있지만 협력하는 그렇게 좀 자원 연결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까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도 연결돼 있지 않다 그래서 연결 도시라고 해서 이제 문화 공간들을 작고 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프로젝트들로 가볼 생각입니다. 마지막 트랙이 이 순환이라는 게 이걸 좀 도시로 확장해 보자. 어쨌든 이 도시로 좀 더 확장해 보자라는 도시적 관점인 거고. 그래서 아까 이게 대표성에서 이게 문화다양성 누리마을 축제를 뭐 전체 사업의 대표성으로 얘기한다기보다 이건 이제 문화다양성 플랫폼으로 좀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축제라는 걸 그냥 이벤트로만 볼 게 아니라 축제성, 축제가 갖고 있는 대중성이나 에너지, 향유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감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말씀하신 이제 좀 대표적인 거는 역사문화 이걸 특성화 사업으로 좀 올릴 생각이고 역사문화 관광인데 이제 그 역사문화 브랜딩이라든지 역사문화 컨텐츠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성북 문화원을 비롯해서 성북 역사문화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실 뭐 그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뭐 시무장부터 시작해서 뭐 정릉, 뭐 의릉, 뭐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또 뭐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문화예술 개안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내러티브와 서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좀 노출시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문화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과제로 그 동북권 협력 관련돼 이게 한 구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이미 성북은 문화예술신 관련해서는 한 개구에서 포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동북권의 다른 도시들은 문화예술인들이 없어서 오히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협력하는 그런 걸 해볼 생각이죠. 마지막 10번째 이제 코로나 이후 뭐 이거 관련된 거 이제 그거를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해주신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이 회복 치유 관련된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음 세대라든지 주체 등장 관련될 텐데 그리고 거기서 문화예술 교육이 또 아까 얘기해 주신 도서관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양한 세대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도 뭐 김여진님 아시겠지만 이제 기초 거점이 최근에 제일 이슈인데 뭐 이제 저도 지금 그 뭐 문체부 학교문화예술교육 의장이기도 협의체 의장이기도 하고 그 지금 새 국가 저기 이 정부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그 5개년 계획 새로 세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위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최대 이슈가 지난 5년 사이에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서 최대 이슈가 로컬입니다. 거의 확인이 됐고 전국적으로도 지역 얘기를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기초 단위 문화예술 교육 모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성북에 좀 기대하는 그런 아르테라든지 이런 기대들도 좀 있고 저희가 기초 거점형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서울시랑도 또 그 장위동에 또 이제 센터도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 교육과 연결하면서 말씀하신 걸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것들이 연결돼 있죠. 사실 문화교육 안에도 문화다양성이 있고 문화다양성 안에도 문화교육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연결성을 따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신 거에서 다른 건 답변이 된 것 같고 그 구의회 역할은 작년에 한번 요청하셔서 그 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한번 제가 가서
발표랑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언제든지 뭐 저 센터장님이 가셔도 되고 대표님이 가셔도 되고 뭐 추진위원장님도 계시고 제가 가도 되고 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의회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역할 해주시면 좋은데, 조금 뭐 오늘 주제를 좀 떠나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한국이 이렇게 모델링하는 뭐 이렇게 영국 모델이나 이런 유럽의 게이츠헤드나 이런 문화 도시들을 보면 의회 역할이 되게 커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로컬 기초의회가 이제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호불신도 되게 강하고. 근데 사실은 의회가 왜냐면은 행정부보다 훨씬 지속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법률적 의사결정. 그래서 사실은 보면 뭐 유명한 그런 문화 그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이런 데 보면 의회에서 연구를 하고 리포팅을 받은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우리로 치면 그 어떤 의회에서 만약에 뭐 성북에 뭐 만약에 예입니다, 예. 뭐 만약에 뭐 그 역사 문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역사 문화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게 뭐 문화원이든 어떤 대학이든 뭐 전문가 그룹이든 맡기고, 그 리포팅을 의회가 받아서 사업을 의원들이 또 토론하고, 지역에서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토론을 한 다음에 그걸 의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공식화되고 힘을 갖죠. 그건 이제 의원들이 바뀌거나 사실은 그 행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의회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물론 당연히 그 행정부와의 협의는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구의회가 충분히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이 문화도시권만이 아니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뭐 저나 이성훈 대표님이나 저희 또 뭐 문화재단 분들도, 저 센터장님도 그렇고 이게 많이 활동들을 하시니까 다른 도시들 문화도시 가서 자문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도시 컴피티션이 100억이거든요. 사실 떨어져도 자체 100억만 가지고도 계획을, 성북구 100억이 어차피 저희가 100억을 되는 건데, 그 100억을 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지역 거버넌스랑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도 충분히 좋은 일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도서관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5년 정도의 플랜을 놓고 그 의회가 우리가 주민들의 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다양한 세대들의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세대들의 통합이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5년 동안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지금은 모든 사업들이 재단이나 어디나 다 불안정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때그때 바뀌고,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 문화도시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거를 대시하게 된 이유가 5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진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향유 스펙트럼은 뭐 저도 고민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지 간에 향유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다들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적인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점점 뭐 아까 어떤 분이 시대 정치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뒤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국 사회 서울의 시민의 역동성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행정이라든지 지금 정책들과의 갭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꾸 뭔가를 우리가 저희가 이제 딜레마죠. 그 이제 이승훈 대표님 아까 너무 잘 얘기하신 건데, 사실은 이런 컴피티션 시스템도 되게 안 좋은 거죠. 이제 저는 이 문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득하기 위한 페이퍼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건데, 실제로는 주도하기보다는 공간을 열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획, 우리 저문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보이는 기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획 같은 걸 하고, 그런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사실은 시대 흐름이긴 하죠.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해 줘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승훈 대표님 말씀하신, 그래서 갈등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면 시민력이라는 것도 뭐 공존하는 건데, 향후도 공존, 어떤 시대의 흐름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공존하잖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부터 능동적인 사람까지. 그리고 시민력이라는 것도 참여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토론하고 상호합숙하고 또 논쟁하고 뭐 합의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거기서 그 순간에 시민력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어떤 좀 상황이냐면, 이런 게 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첫 번째 과제부터 되게 논쟁적이에요. 그 아까 말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은 그걸 좀 반영하는, 그동안의 외부 전문가, 외부 시각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에서 문화 다양성을 좀 축제로 좀 풀어보려는 뭐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때 한번 같이 얘기한 것처럼 더 갈등을 드러내자.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게 일부러 갈등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있는 거 안 된다고 말하자. 그리고 이견 있는 거 이겨냈다고 말하고,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게 문화도시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그 예술계와 문화예술신과 도시 안에서의 다른 그 비문화예술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 문제 같은 것들도 중요한 걸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까 갈등 같은 경우는 갈등 관련된 프로세스나 위원회나 뭐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전체 거버넌스에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밑에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유라고 하는 아이템인 거고요. 실제로 제가 봤었을 때는 또한 기존에 우리가 예비를 했었을 때 고민했었던 부분에 대해서가 향유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기획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향유에 가깝게 향유자를 늘리고 그것을 가시화시켜내고 나름대로 객관화시켜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보지도 않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타당성 있게 향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기존에 있었던 그 저희의 보고서에 가장 잘 전환시켜서 만들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물론 일반적인 축제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가 오는 다양한 향유자로서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적인 성향은 맞으나 그것이 과연 이제 어떻게 설득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적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기간에 그것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의 어떤 이 법정문화도시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현재의 모습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냥 가시성에 보여지는 우리가 성북이 문화도시를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정 문화도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리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10년이 안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말해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법정 문화도시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 아이콘이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성북에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당겨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만약에 하나 그 성북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단어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그렇고 너무 거기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과 같고 뭐 이런 생태계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순환은 물레방아 같은 거였었어요. 물 같은 흐름이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순환, 즉 순환이라는 건 물을 본 것이 아니라 물레방아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를 돌리는 과정에서의 순환을 보고 있었던 거지 간혹가다 사람들은 이것이 니네가 물의 어떤 철학적인 장자를 보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냐면은 순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돌리는 에너지로서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북구의 삶 갖고 있는 문화가 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그 순환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더 넓혀지면서 터져 나갈까에 대해서를 봤다라고 보는 쪽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 스스로도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저희의 이제 본도시로서의 가는 과정에 대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